본다. 근데 앞만 보는데 여기에 벽이 있고 여기 벽에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까도 비디오에도 보면 막 이렇게 뭐 이고 가는 뭐 여자도 있고 막 개도 뛰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굳이 이 그림대로가 아니라 이거 그림도 사실은 누가 현대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잘 그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일단 형태잖아요. 뭔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들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들 앞에만 보는데. 그리고 불이 피어져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구조가 앞에 부타데스 도공의 딸 그 그림의 구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램프가 있어요. 그 중간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반대편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니까 램프의 불빛에 반대되는 쪽으로 그림자가 졌어요. 지금 이 구조도 딱 그거 아닙니까? 불이 있어요. 지금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건 요거가 아니라 요거지만 이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로 알게 하는 뭔가 실제 사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남자친구 역할하고 비슷한 거죠. 실제가 있어, 물건이. 근데 물건의 반대편으로는 불이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빛이 지는 거야.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저하고 저 프로젝터하고 저 스크린 관계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저쪽이 빛이죠. 저기 빛이 있고요. 이게 삼원소예요, 여러분. 세 개가 갖춰져야지만 우리는 일단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되고 실제가 있어야 되고요. 실제에 대해서 반영될 만한 공간, 토대. 이게 스크린일 수도 있고 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동굴의 그 깊은 곳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죠? 자, 네, 뭐 인형을 다루는 사람과 관계 사이에 있는 스크린이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자가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설명을 이어가요. 계속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 벽 반대편에서 나무와 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재료로 만든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물건을 실어가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아라. 그게 이제 저 무슨 사제들 비슷한 것 같아요. 또한 그들 중 몇몇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몇몇은 대화에 끼지 않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소리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소리도 있다. 이상한 장면이고 이상한 재수들이로군요. 라고 제자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그것들은 삶에서 끌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삶에서 끌어온 것이다. 무슨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상상해 봐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삶에서 비유로 끌고 온 거야. 예를 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수들이 불빛으로 그들이 마주보는 벽에 생긴 그림자들을 제외하고 그들 자신에 대해 또한 그들의 동료에 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아라. 무슨 말이죠? 묶여있고 한쪽만 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보는 요 비치는 저 그림자 말고 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문장 번역이 좀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생 동안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구속당하고 있다면 그들이 다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왜 그것만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래놓고 그거 말고 또 뭐 보겠니? 근데 이게 변증술이에요. A를 얘기하면서 A 아닌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아 그러니까 A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생각하게 하죠? 학생이 생각하게 하죠. 길을 따라 운반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 그들이 그 이상 뭔가를 알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에 비춰서 저렇게 뭐가 있어요. 항아리도 있고 말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있다고 치자고요.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겠죠. 저거밖에 못 보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이 보는 그림자를 실제의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겠죠. 사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마주보고 있는 감옥의 벽에서 소리가 반사된다면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말할 때마다 그 소리가 자신들 앞에 있는 그림자에서 나는 소리라고 가정하지 않겠는가? 네, 그죠? 소리도 뭘 얘기하는 거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소리까지 예를 들었을까요? 더 실제적인 느낌. 그러니까 단지 그냥
부다데스 도공에 따라서는 그림자만 따라 그린 윤곽선이었는데 그걸 더 실제로 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점토로 이어붙여서 이게 양감이 있게 했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효과를 더 높여주는 것들로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얘기했던 대상의 그림자를 모든 면에서 실제라고 믿을 것이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전략을 좀 보세요. 몰아가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답을 내고 싶은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몰아가는 걸 한 번에 그냥 야 동굴에 비친 그림자는 환영이야 가짜란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걔가 생각하고 진리 쪽으로 쭉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삼파술인 겁니다. 스스로 낳게 하는 거. 자, 무슨 뜻인지 이제 구조는 이제 사사히 되죠, 여러분. 심지어 왜 플라톤의 이 그 국가론 내지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빌린 플라톤의 철학이 서구 철학사 전반을 지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굉장히 묘사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 설명이 굉장히 타당한 설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려 몇천 년 지났지만. 자, 그 다음 아까 여러분 그 저 비디오에서도 봐도 결정적 장면은 어디냐면 갑자기 이렇게 한 명이 띡 하고 이렇게 수갑이 풀려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 얘기가 나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서 갑자기 일어나 고개를 돌려 불 있는 쪽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강요당한다. 자발적인 게 아니야. 누가 태어날 때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만 보고 살았어. 그게 세상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중에 한두 명한테 이렇게 수갑 풀어주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했다고 상상해보자.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왜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안주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 익숙한 세계, 관습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말고 다른 데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거 실험을 하거나 창조를 발명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거죠. 익숙한 데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안전하기보다 익숙한 데 있으니까 그거 넘어서를 생각하는 게 머리는 넘어서 생각하고 싶은데 거기에 익숙한 데로 계속 돌아오죠. 그래서 모든 행동들을 그렇게 강요해서 갑자기 풀려난 사람은 오히려 행동이 고통스러울 거고 그는 이전에 그림자로만 보았던 것들을 똑바로 보는 일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또한 그에 더하여 그가 만일 눈앞에 지나가는 사물들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강요당한다면 그는 매우 당황해할 것이고 또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물보다 자신이 이전에 보던 것들을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가짜뉴스 대한민국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믿고 싶어 하거나 보고 싶어 하는 believing is seeing.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옆에서 아니야 그거 가짜뉴스야 해도 안 믿고 또 실제로 그거에 근거를 대도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끼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더 실제적이라고 느끼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나간 다음에 그 사람, 나간 사람 있잖아요.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동굴박 세계에 있는 사물들을 바라보기 전에 빛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일단 여러분 생각해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밝은 빛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거나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이렇게 불 확 켜진 데 가면 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을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내내 바라본 게 그림자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물에 비친 사람과 사물들의 반영 이미지를 볼 거고 아까 영상 그 그림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풀려가서 여기 간 거예요. 이거 갔어. 근데 처음에 어떠냐면 한 번도 태양과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눈이 찌르듯이 아플 거다. 여러분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가 왜 이 묘사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지식에 도달하는 고통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통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를 깨우치고 스스로 지식에 접근해 가는 것들은 능동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편안하게 살아왔던 안주해왔던 어떤 것들을 깨트리는 식의 고통이 힘듦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 들어보고 첫 번째는 동굴의 그림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밖으로 나왔어요. 빛을 직접 대면할 수 있나요? 못하죠. 태양을 바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소크라테스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뭐냐면 물에 비친 거나 물에 비친 반영,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람이 먼저 볼 수 있는 이미지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지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림자야. 그러니까 실제가 있고 그 실제의 반영으로서의 그림자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물에 비친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하고 물에 비친 그림자는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디테일이 있어요. 세부가. 그리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거울로서의 물에 비친 이미지이고 동굴의 그림자는 거울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하고 거울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과정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짜 이미지들과 가짜 진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비친 환영도 그림자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 동굴에 비친 그림자도 실제는 아니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그 자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동굴 바깥을 나간 사람은 빛을 못 보고 처음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물에 비친 그림자로 자기 눈을 이제 좀 풀고 그 다음에는 실제 사물을 볼 거다.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낮보다 밤에 천상의 실체와 하늘을 관찰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 태양과 그 빛을 바라보는 것보다 달과 별의 빛을 바라보는 일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태양을 직접 보기 어렵다. 그리고 밤에 오히려 더 이제 동굴에 익숙했었기 때문에 밤의 빛에 더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는 과정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태양을 똑바로 보는 것, 즉 물에 반영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여기 중요해요. 다른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질을 그 존재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